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 강사입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매일 하는 이론. 그럼 매일 하는 이론 끝나면 이제 저기 밀린 거 부지런히 좀 올려드릴게요. 계산 문제랑. 일단 부동산 가격 원칙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주제죠.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매론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아이고, 잘못 눌렀네. 이렇게. 자, 첫 번째요. 부동산 가격 원칙 그러면 다양한 원칙 중에 항상 뭐부터 본다? 대비되는 두 가지를 먼저 보셔야죠. 그게 바로 이 두름이죠. 항상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 제가 시스템을 살짝 바꿨더니 좀 익숙지가 않네요.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 자,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자, 둘이 똑같아요.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되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문제는 모의고사를 봤더니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문장이죠. 항상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되고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근거는 적합의 원칙을 항상 외부 효과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부동성이죠. 그 다음에 항상 적합의 원칙은 언제 활용합니까? 그러면 암기 코드가 찌읒찌읒이죠. 적합 나오면 무조건 찌읒, 지역 분석. 균형 나오면 끼역끼역, 개별 분석. 그리고 적합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러면 찌읒찌읒, 경제적 감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끼역, 기능적 감가. 그래서 항상 세트맨이죠.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과 적합하고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외부 환경과의 적합을 언제 따지나요? 그러면 대표적인 외부 환경이 지역이니까 지역을 분석할 때 지역과의 적합을 따지는 거고, 개별 분석은 항상 부동산 내부를 들어가서 내부를 분석하는 것이니까 내부를 분석할 때, 개별 분석을 할 때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을 살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후려친다. 경제적 감가. 찌읒. 균형이 없습니다. 가치를 후려친다. 기능적 감가. 끼역. 일단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차례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동의 원칙. 부동산의 가격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변동의 원칙. 그래서 가치나 가격을 추계할 때는 반드시 기준 시점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점을 수정해야 되는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 예측의 원칙. 부동산의 가치는 항상 장래 기대 이익으로 결정되죠. 그래서 장래 이익을 예측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체 원칙. 대체 원칙은 항상 유사성의 원칙이에요. 유사성. 그러면 뭐가 유사해지니? 가격의 원칙이니까 가격이 유사해진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비슷한 재화는 항상 가격이 유사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왜 유사한 재화의 가격이 유사해집니까? 그러면 소비자의 행동 때문에 그렇죠. 소비자 행동. 즉, 소비자들은 항상 비슷한 재화라면 어떤 것만을 선택하려고 한다. 가장 싼 재화만을 선택하려는 행동을 보이죠. 그래서 비슷한 재화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비슷한 가격을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방식이 나오면 몇 대는 맞아야겠다고, 3대는 맞아야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거래사례 비교법이 2번이나 나왔어요. 거래사례 비교법도 3방식의 일종이니까 당연히 대체 원칙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유사한 뭘 찾아내요? 거래 사례를 찾고
이 거래 사례로부터 가치를 추정하죠. 그럼 왜 대상과 유사한 거래 사례로부터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니? 그러면 대상과 비슷하다면 뭐도 비슷해진다. 가치 또는 가격도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은 대체 원칙에 근거하고 있어요. 두 번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초과 이윤은 경쟁을 야기하고요. 경쟁은 다시 초과 이윤을 소멸시킵니다. 그러면 경쟁의 원칙이죠. 경쟁의 원칙. 결국 경쟁의 원칙은요. 경쟁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은 경쟁을 통해 결정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 자, 기여의 원칙은 더도 말도 없이 무조건 여기에 떠올라야죠.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은 기여의 원칙. 정의. 부동산의 가격은 기여도에 의해 결정이 되죠. 기여도. 근데 이 기여도를 우리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돈값이죠. 돈값. 돈값. 그래서 항상 추가 투자를 하려면 돈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 돈이 돈값을 한다면 추가 투자하고 그 돈이 돈값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추가 투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돈값을 유식한 용어로 자, 추가 투자를 할 때 들어가는 돈이 전체 가치 형성에 기여를 합니다. 돈값을 합니다. 그러면 추가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추가 투자의 사례로 자주 나오는 게 인근 토지를 매수할까요? 말까요? 기존 건물을 증축할까요? 말까요? 요 놈이 나오면 항상 기여의 원칙이 떠올라야죠.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수익은 배분이 되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수익이 배분되는 원칙. 그러면 이 원칙이 무엇이냐? 항상 토지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수익이 배분돼요. 그걸 우리는 잔여 수익이 배분됩니다. 항상 토지에는 수익이 가장 늦게 잔여 수익이 배분됩니다. 이유는 토지는 지금 당장 수익을 배분하지 않더라도 어디로 도망가지 않사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잔여 수익이 배분되니까 잔여법의 성립 근거가 됩니다. 자, 기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 자, 항상 키워드예요. 기준 시점이 중요시 됩니다. 기준 시점 그러면 가격은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 다음에 가격은 과거와 현재 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장래 이용이 반영돼 있죠. 장래 이익이. 그래서 장래 어떻게 이용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측의 원칙. 그 다음에 적합균형의 원칙.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또는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자, 부동산은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되고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례가 나왔어요. 복도의 천장 높이를 과대 계량했더니 냉난방 문제로 선호도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왜 선호도가 떨어졌나요? 그러면 복도의 천장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이 없으니까 감가가 작동된 거예요. 이게 선호도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이 없어서 감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 감가를 우리는 기능적 감가라고 해줘야죠. 균형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개발업자가 고급 주택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지역에 고급 주택이 건축됐으니까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지역과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역과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 고급 주택 가격이 건축 비용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가치가 후려쳐졌다라는 거죠. 그럼 가치가 후려쳐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경제적 감가라고 하겠죠. 그래서 얘가 이 두 사례가 시험에 바이블과 같이 자주 나오는 사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긴 단순한 한기죠. 항상 개별 분석이 나오면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개별 분석, 끼역.
적합의 원칙이 나오면 찌읒찌읒 지역 분석, 지역 분석이 나오면 적합의 원칙이죠. 그리고 균형에 위배됩니다. 그러면 끼역끼역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찌읒찌읒 경제적 감가, 경제적 감가. 그리고 밑에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제가 나열해 봤어요. 한번 보자고요. 자,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집니다. 재화의 가격이 서로 관련되어진다. 그러면 대체성의 원칙, 대체 원칙. 그리고 재화의 가격이 서로 관련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니? 그럼 비슷해진다는 거야. 비슷해진다는 거죠. 그럼 왜 가격이 비슷해지니? 그러면 효용이 유사하면 가격이 낮은 재화가 선택이 됩니다. 그럼 이게 가격이 유사해지는 원칙이죠. 소비자들은 비슷한 재화라면 항상 가격이 낮은 걸 선택하더라. 따라서 기업이 비슷한 재화를 팔아 먹으려면 비슷한 가격을 책정해야 됩니다. 자, 3방식의 근거 나오면 세대는 맞아야 겠습니다. 대체 원칙. 거래 사례 비교법이 나와도 대체 원칙. 수익 환원법이 나와도 대체 원칙. 원가법이 나와도 대체 원칙. 그리고 초과 이윤이 나오면 항상 경제. 그 다음에 부동산의 전체 가격은 부동산 구성 부분의 생산비가 아니라 구성 부분의 기여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여도. 그러면 기여의 원칙. 그리고 기여의 원칙이 나오면 항상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 자, 추가 투자의 사례로 자주 나오는 게 인근 토지를 매수 하필할까요? 기존 건물을 증축할까요? 요 두 가지죠. 네. 수익 배분의 원칙에 의하면 수익 배분의 원칙은 항상 토지에는 항상 가장 늦게 수익이 배분되더라. 따라서 토지에 귀속되는 수익은 항상 맨 나중에 잔여 수익이 배분됩니다. 따라서 잔여법의 성립 근거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빵꾸 들어간다. 빵꾸. 아이고, 안 펴놨네. 어디 찍어보죠. 어이, 찍었어요. 자, 부동산의 가격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이 나오면 항상 기준 시점 확정, 시점 수정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가치는 과거와 현재의 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장래에 대한 예측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예측해야죠. 예측의 원칙. 자, 그 다음에 대입되는 개념 적합균형.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또는 최유효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되고 내부 구성 요소, 내부 설비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자, 분석이 나와요. 분석. 그럼 항상 적합의 원칙은 찌읒 지역 분석이 나와야 되고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끼역 개별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개별 분석. 이번에는 분석이 아니라 감가가 나와요. 감가. 적합의 원칙은 찌읒 경제적 감가고요. 그다음에 균형의 원칙이 나오면 끼역 기능적 감가예요. 자, 대체성 있는 두 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되어집니다. 그러면 대체 원칙. 그 다음에 효용이 유사하다면 소비자들은 항상 가격이 낮은 재화를 선택하려더라. 그럼 이건 대체 원칙의 근거가 되는 거죠. 대체 원칙의 근거. 그 다음에 3방식 나오면 세대는 맞아야겠어. 대체 원칙. 그리고 초과 이윤이 나오면 항상 경쟁이죠. 초과 이윤이 나오면 경쟁을 이야기하고 경쟁은 다시 초과 이윤을 감소시키면서 부동산의 적정 가격은 만들어집니다. 경쟁의 원칙, 기여의 원칙. 기여의 원칙이 나오면 항상 기여도에 의해 결정되고 항상 이 기여의 원칙은 인근 토지의 매수,
기존 건물의 증축, 즉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에 활용됩니다. 즉 기여의 원칙,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 기여의 원칙. 네, 수익 배분 원칙. 수익이 배분되는 원칙은 항상 토지에는 가장 늦게 수익이 배분됩니다. 유식한 말로 자녀 수익이 배분됩니다. 자녀 수익이 배분됩니다. 따라서 수익 배분의 원칙은 자녀법의 성립 근거가 됩니다. 자녀법의 성립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 예. 자, 또 뵙겠습니다.